아멘.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죠? 우주의 기원. 기억나십니까? 우주의 기원. 오늘은 생명체의 기원이에요.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게 이제 다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60개 정도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거기서 생명체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넌 그거 믿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이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나 이성적인 걸로는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하나님 얘기냐? 얘기하지 마. 자기들이 하는 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오늘의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검증된 적이 없어요. 재현된 적도 없어요. 실험으로 입증도 불가능해요. 전부 그럴 것이고 추정하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이어져서 가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답을 정해놓고 이걸 답이라고 해놓고 그 답이 나오려면 요건 요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증됐나요? 검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오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반과학과 비과학, 이건 다른 말이에요. 반과학은 과학을 부정하는 걸 가리켜요. 과학에 대적하는 걸 가리켜요. 비과학은 과학의 영역으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진 구조는요, 창조,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반과학적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자연 만물에 있는 현상을 관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명될 수는 없지만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반과학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만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과학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과학, 특별히 뭐요? 기원에 관한 것은 우리보다 믿음이 큽니다. 본 적도 없는데 시간도 어마어마한 과거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신, 진화론. 이게 뭐냐면 진화론이 맞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자 이거예요. 자, 진화론이 맞다고 치고는 뭐를 맞다고 치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신 진화론자들, 사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사실 이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마치 그게 정말 고도의 지성적 신앙, 정말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 1,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우주가 존재했냐? 어떻게 존재했어요? 빅뱅이에요. 그죠? 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 사실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론이에요. 관찰해 본 적도 없고 실험도 안 되고 재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상을 몇 개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럴 것입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가정합니다. 이렇게 가설이 있습니다. 요런 전부 검증됐다는 게 아닌 추측에 관련된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빅뱅을 가능케 한 원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몰라요. 빅뱅을 가능케 한 원소가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지 설명 못하면 그 다음 빅뱅은 말 하나 많아죠. 그렇잖아요. 그 원소의 상태가 초고온, 초고밀도래요. 그런데 과학의 원리는요,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뜨거우면 풀어지잖아요. 녹잖아요. 그죠? 단단해질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 빅뱅을 가능케 한 원소는 초고온, 초고밀도였대요. 그래서 밀도가 많이 모였으니까 터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겨나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 수십억 년간 수축 팽창이 반복됐다. 본 적 없어요. 폭발했다. 폭발한 건 보지 못했어요. 가스와 먼지에 의해 광대하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빅뱅입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과학적 사실일 수 없어요. 저 빅뱅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빅뱅이 이만큼 이렇게 고물상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빵 터졌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근데 여기서 지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명확한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빅뱅이 시작했다는 것이 물리학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예요. 그럼 빅뱅은 뭐에서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입자가 생겨났다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꾼 거잖아요. 없는 게 생겨났으니까. 그럼 다시 또 사라져요. 생성소멸을 반복해서 그거를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잡아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돼서 평균적으로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매 순간마다는 사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김홍준 교수님 말씀은 그거를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 우주 전체가 그런 요동이라는 방식으로 갑자기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생겨나. 그러면 언젠가 또 이렇게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진공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진공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공이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힘을 가하는 진공 자체가 성격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어떤 진공 상태에서든 뭔가 생성됐다 소멸되는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요? 예. 네. 그 관찰도 되고요. 실험적인
과학적인 증거들도 그 캐시미어 네, 카시미르 그죠. 이펙트. 얇은 그 금속판 두 개를 진공 상태에서 두면 얘가 서로 붙어요. 그냥 아무 힘을 안 가했는데 아무 힘을 안 가지고. 떨어져 있었던 애가 네. 왜? 그게 이제 바깥에서도 진공 에너지가 있고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서도 진공 에너지가 있는데 더 넓은 바깥에서의 그 진공 에너지 양자 요동이 밀어내는 거죠. 양자 요동은 뭐예요? 양자가 아까 그런 현상들 에너지가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 그 힘은 왜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네. 근데 말씀하신 것들 평균적으로는 다 보존돼요. 진공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잔잔한 호수예요, 그냥 진공이라는 게. 그런데 우연히 물 속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튕겨서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 위를 본 사람,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수면 아래에는 물방울이 튕겨 올라가서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반입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물에서 물방울이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 파출꾼들이 물방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진공이라고 생각해요. 진공 상태에도 먼지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없죠. 먼지가 있으면 진공이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은. 진공이에요? 물질은. 아 그게 이제 진공이군요. 여튼 그 상태에서 아마 빅뱅이 일어났을 거라고들 지금 이제 추측하시는 거죠? 명확히 몰라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무리하진 않는데 사실 좀 예. 저는 약간 좀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설명했다.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인류 원리 비슷해요. 네, 그렇죠. 진공에서 그러면 없던 입자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쌍으로 생겨요. 입자랑 반입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입자가 생긴다고? 네.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뿅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쌍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입자와 반입자가. 네. 근데 입자하고 반입자 조금씩 서로 부딪히면서 소멸해버려서 아주 짧은 순간에만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지금 우주에 이 수많은 물질들이 생겨났다고요? 그쵸 모르겠어요. 자, 이분들이 현재 다 과학 교수님들이에요. 사회를 보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 채널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과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주제를 저렇게 잡은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런데 빅뱅을 설명하다 보면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과학적 사실이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거를 일방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2번 같이 읽죠. 그러면 왜 자꾸 빅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는 것까지 가는데 생명체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뭐부터였다? 빅뱅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어요. 초고온 초고밀도.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설명해요. 원소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93억 년이 지나요. 93억 년이 지난 시점에 가스, 먼지 이게 뭉쳤대요. 서로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구만 떨렁 있는 게 아니고 태양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들이 있는데 그 위성 중에 하나가 지구고 태양하고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생명체가 못 살아요. 조금만 더 멀어도 생명체가 못 살아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요게 1도만 덜 기울어졌어도 생명체가 못 살아요.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저절로 지구가 우리 내 별에 사람이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절로 그 자리에 가서 딱 박힌 거예요. 이게 돌아요. 지도 위성을 가져요. 자, 이런 개를 뭐에 의해서 이 개를 뭐가 만들었다? 폭발을 해서. 폭발을 했는데 뭐가 흩어졌다고요? 가스와 먼지.
만약에 지구가 여기에 있기로 해서 거기에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구가 결정했든지, 그렇죠, 누군가 거기에 딱 설계해서 놓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절로 거기까지 가고 궤도가 만들어지고 이게 저절로 됐다고 하면 이건 믿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빅뱅과 지구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지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려면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빅뱅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은하를 생성하며 팽창하기 시작한 우주. 50억 년 전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태양계를 형성하고 바로 이때 우주의 먼지와 운석의 파편이 뭉쳐 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It was an unusual number of asteroids and comets which passed through the inner solar system and impacted the Earth as well as the other planets, which means that during that time there was a large number of very large catastrophes happening on the surface. 소행성과 같은 이 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지구로 돌진해 왔습니다. 이들이 합쳐지면서 지구는 점점 더 커졌죠. 지구의 중력도 강해졌습니다. 지금의 절반 크기가 되었을 땐 1년에 평균 1000여 개가 넘는 미행성체가 충돌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과 함께 막대한 양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지구의 표면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는 천천히 식기 시작했죠. 이때 불덩어리였던 지구의 표면이 굳어 지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를 만든 소행성과 운석들에 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미행성체가 지표에 충돌하면 엄청난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이때 암석이 녹으면서 미행성체에 들어있던 물도 지각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과 함께 물은 수증기 상태로 대기에 방출됩니다.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한 수증기는 구름의 형태로 지구를 둘러쌌습니다. 구름은 비가 되어 지구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생명의 근원인 바다는 이렇게 지구의 탄생과 순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There's a lot of water in the universe. Okay, water is it's pretty common. So the question is, not so much how did it get here, but why did it stay? 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물은 어디서 왔다고요? 네? 소행성들, 충돌한 소행성들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지구에 도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돼서 구름으로 있다가 지구가 다 식고 난 다음 비를 내려서 그 물이 지구 안에 갇히게 되어서 바다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시간이 130 여기 7억 년 나왔죠? 50억 년 지났을 때 태양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가 생긴 게 45억 년이니까 이게 막 90억 년 막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은 어떻게 됐죠? 1에 따잖아요. 그죠? 근데 저건 다 뭐죠? 추측. 가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너는 그걸 믿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구나. 와, 과학적 사실이고.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하면 돼요. 너는 그걸 믿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믿고 있는 거니까. 자, 지구가 저절로 뭐 해요? 자전해요. 공전해요.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해요. 23.5도 기울어졌어요. 이게 조건상 맞지 않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저절로 물이 만들어졌고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소행성에 물이 있었다면 최초의 일렘 원소거든요. 대폭발을 일으킨 걔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분이 그 안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맞질 않아요. 초고온, 초고밀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구가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가 물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가까운 금성은 표면의 온도가 460도, 물은 모두 증발한 수증기 상태입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지구보다 1.5배 멀리 있는 화성은 도달하는 태양빛이 지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은 발견됐지만 현재는 극지방의 얼음만 존재할 뿐 액체 상태의 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For the Earth to be in the zone that's just right to have liquid water and for life to evolve, we're very, very lucky. And it's probably very rare that it happens, even within our own galaxy.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우연과 행운 때문입니다. 물이 풍부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지구가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아까 저 과학자가 스스로 행운, 그죠? 네. 우연과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지구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죠? 펄펄 끓는 상태였어요. 아주 뜨거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식으면서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내려온대요. 금성에는 그런데 수증기만 돼 있지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이 존재하는 건 지구예요. 근데 뭐라고요? 우연과 행운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저절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지구에 저절로 생명체의 최소 단위 물질이 만들어졌다. 자, 저절로 터졌고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약 90억 년쯤 지난 후에 저절로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저절로 궤도를 가진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절로 물이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이제 그 지구에 뭐요?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뭘 연구를 했냐면 실험을 했냐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최소 단위가 필요한데 그 최소 단위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은요,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아미노산의 원소가 공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플라스크 안에 물을 딱 넣어놓고 거기에 엄청난 힘의 전기를 파장을 팍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기 중에 있던 원소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결합을 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절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만들어졌다입니다. 자, 저절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복잡한 결합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 추측이죠. 왜 추측이에요? 왜 추측이에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막, 야, 그러면 지금도 막 번개 치니까 번개가 쳐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걸 실험실에서는 전기로 한 거고. 야, 지금도 번개 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야, 지금 대기하고 그때 대기는 다른 대기야. 자, 이런 건 전부 추측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과학 채널이에요. 무슨 뭐 교회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과학 채널이에요. 자기들이 기원에 대한 연구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중간중간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세요. 계속 뭐라 그래요? 추측할 뿐이다. 추측한다예요. 추측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쳐주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대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체가 되려면 가장 작은 단위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자, 4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세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세포가 우주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한 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할 때는 그걸 못 봤어요. 안 보일 때 저 체계를 잡은 거예요. 세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미노산이 또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서 세포가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그렇게 뭐가? 물질이 모여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체가 어디에서 왔다? 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초기 지구에는요, 존재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자기들 실험을 할 때는 그게 있는 거예요.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건 없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지구를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원시 지구에는 혹시 있었을 것이다 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생명체가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세포를 보면 완벽한 질서가 있습니다. 정교한 자동화 공정으로 이 세포 하나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주보다 훨씬 더 정교해요. 세포가 하나 있으면 생명체가 됩니까? 단세포 생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명체, 동물, 식물이 되려면 세포가 몇 단계를 거쳐야만 생명체가 됩니다. 자, 요게 세포예요, 세포. 야, 학생들이 가면 이거 배우는 겁니다. 여기 있죠? 뭐예요? 고1 교과서예요, 이게. 이게 세포입니다, 배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번개를 맞아가지고 몇 개의 공기 중 원소들이 결합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교과서인데 여기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들이 조직을 만들고요. 조직들에 의해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이 기관들이 사람의 이렇게 동물의 기관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빅뱅, 저절로 우주, 저절로 지구, 저절로 아미노산, 암모니아, 메탄까지 이게 없는데 그래서 아미노산이 저절로 막 더 많은 원소들과 결합해서 뭐가 됐다? 세포가 됐다. 요 얘기예요. 그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 터진 거 봤냐? 본 적 없어요. 그럼 요 세포가 어떤 세포는 어느 조직만 돼요. 무조건 세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세포가
다 돼야 되는 거지. 이 조직도 되고 저 조직도 되고 저 조직도 되고. 쥐가 기관과 개체 저절로 이게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이건 식물입니다. 세포가 역시 뭘 만들어요?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결합되어서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뭐가 돼요? 개체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먼저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은 여러 기관들이 모인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들이 모인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작은 세포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세포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는 납작한 원반의 모양이지만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는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또한 생식세포 중에서 난자는 움직일 수 없지만 정자는 꼬리가 있어서 난자를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는 가지 모양의 돌기들이 서로 길게 연결되어 온몸에 자극과 반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세포를 반으로 갈라서 단면적인 구조를 그려보면 먼저 둥근 공 모양의 핵이 존재합니다. 핵 안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으며 유전물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핵 주변에는 구불구불한 관이 연결된 것과 같은 수포체가 있으며 핵과 수포체 주변에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리보솜이 있습니다. 리보솜은 핵으로부터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수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로 운반하는데 골지체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겹으로 포개진 것과 같은 구조이며 수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핵 속의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 전달되고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 수포체와 골지체를 거쳐 세포 밖으로 분비됩니다. 참고로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포막을 통해 세포 안의 물질이 세포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또한 세포 안에는 둥근 막대 모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데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세포 안에는 핵, 리보솜, 수포체, 미토콘드리아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으며 세포 소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세포에도 동물세포와 마찬가지로 핵과 수포체, 리보솜 등의 세포 소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식물세포에는 초록색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 수 있으며 에포라고 하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물이나 노폐물 등이 저장됩니다. 또한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세포막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층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이처럼 세포막은 인지질이 위아래로 이중으로 결합하여 층을 이루고 있고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인데 물질에 따라 세포막을 통과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거나 또는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반면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비교적 분자의 크기가 큰 물질은 인지질을 통과할 수 없어서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따라 세포막을 쉽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투과라고 하며 세포막처럼 모든 물질을 투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자,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생겼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과학. 그러면 과학은 믿음의 대상이죠? 예? 공기 중에 있던 물질 몇 개가 번개가 쳐가지고 딱 결합이 되더니 세포 막 하나만, 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하거든요. 다 필요 없고 세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세포 막 하나만 봐도 이 엄청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공기 중에 있던 원소 몇 개가 결합해 가지고 저절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DNA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분자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분자라고 합니다. 그 작은 DNA 분자들은 보통 사람들 몸속에 무려 50조 개가 들어있는데 그 각각의 세포에 46개의 그런 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에는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들을 다 추출해낸다고 치면 그 크기가 대략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 2스푼 정도가 됩니다.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크기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다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숟가락 2스푼 정도의 작은 크기의 세포를 DNA 줄기로 풀어내서 펼치면 한 사람의 DNA가 지구에서 달까지 50만 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학계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DNA는 사람이 사용했거나 사용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 컴퓨터가 DNA를 모델링해서 만들었다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정보의 양이 하도 방대해서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숫자를 개발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대략 최소 5엑사바이트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복잡한지 아마 여러분의 DNA 속에서 발견한 암호를 적게 된다면 우리는 한반도만한 크기를 78번이나 적어 채우기에 충분할 만큼의 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계도의 분량입니다. 저게 우리 몸에 몇 개 있다고요? 아까? 50조 개. 그런데 하나가 저 정도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게 공기 중에 원소 몇 개가 결합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복잡하니까 아예 모르겠어 우리가 그럴 뿐이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명체의 기원과 관련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자연 발생을 믿거나 창조를 믿는 것인지 과학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거야. 어떻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저절로 생겼어 라고 믿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자, 먼저 자연 발생을 믿는 사람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요. 저절로 생겼어. 이 말은 빅뱅 이거 믿어야 되고요. 그죠? 우주에 지구 저절로 생긴 거 믿어야 되고요. 지구의 다른 별들과 달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 믿어야 되고요. 바다가 생겼어요. 저절로. 그 바다에 아미노산이 발생했다는 거 믿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 세포가 그렇게 복잡한 세포가 DNA를 포함하고 있는 그 세포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생겼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런 걸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겼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 있죠? 아이들에게 이거를 꼭 확인하세요. 너 하나님의 창조를 믿냐?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죠? 과학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원에 관한 과학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세포에 대한 저 설명만 들어봐도 저게 저절로 되는 거라고, 저절로 저게 만들어졌다고, 공기 중에 원소가 결합해서. 그러면 바로 반응이 뭐예요?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다. 왜?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어요. 관찰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관찰되지 않을 거예요.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도 없어요. 기껏 지금 하나 발견한 게 뭐였다고요? 아까 수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 스파크 가해가지고 아미노산 덩어리 하나 만든 게 실험으로 확인해낸 유일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생명체 이걸 시작하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셔서 만드셨어요. 생명체의 체계도 설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과 생명체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야, 좀 허무맹랑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케이. 이거는 역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유신 진화론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서울대 교수가 이걸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요렇게 빅뱅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요 진화론이 사실이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고 거기에 조화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조화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석하자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해석할까요? 조화가 되도록.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조화가 되도록 해석하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진짜 무리를 걸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인인데 저절로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의 창조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이게 매우 심각하고요. 이게
교회의 최대의 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처음에 자, 이거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시작부터 문제잖아요. 그죠? 다 물리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인가? 자기 불교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이제 요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을까? 근데 자기는 철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으로. 이분들이 야 진짜 그럼 빅뱅이 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노 코멘트.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건 그냥 넘어가자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대.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믿어지니?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에 맨 마지막 화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창조하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뱅 우주의 팽창 막 이런 거를 설명해내기 위해 발견한 우주, 관찰한 우주가 비유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늘을 하나 들고 바늘 귀 통과한 그만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망원경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하루를 빌리는데 몇 억을 내야 돼요. 하루 이렇게 빌려서 쓰려면 제임스 웹이라고 허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요만큼 보고 요만큼 보고 요만큼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려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걸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거 하는데 몇십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 없어서 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기껏 보는 게 우주 전체로 보면 바늘구멍 하나 정도도 지금 못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우주를 보며 하나님이 안 지으셨으면 어떻게 저게 생겨? 에이, 저게 그냥 저절로 막 터져가지고 됐다고?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거나 과학에 반대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과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에 관한 것? 기원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비과학의 영역을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기원은 비과학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추측하고 가설을 만들고 검증 안 된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하는 일은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서 진화를 설명을 하고 그것에 의해 저절로 생겼다고 믿으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주자? 반응을? 야, 너 믿음이 크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 믿음보다 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 라고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잠깐 봐서 기억에 남지는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영상들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기원에 대한 설명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그들에 의하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 설명해 놓은 거 이렇게 정리해서 편집하는 수준이에요. 창조과학은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자꾸 어떻게 말해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을 믿느냐, 그들의 주장 믿느냐.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삶의 체계를 만들어요. 저절로 우연히 내 인생도 진행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반복해서 보시고 더 자세히 보시고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한 번 더 보시고 루카가 뭔지 알아?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예요. 그 첫 자를 땄어요. 루카. 그게 뭐냐면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졌대잖아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처음 시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한 거. 그게 루카예요. 루카. 이 용어를 한번 쓰면 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야. 그러면 솔깃해서 들어요. 그 짧은 시간 활용해서 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